네, 안녕하세요. 김재환 과장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 이제 김기한 이사님에 이어서 이제 유즈 케이스 두 번째를 발표드릴 텐데요. 두 번째 유즈 케이스는 저희 요즘에 그 아마 소아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시거나 또는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아라고 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기술이 되게 다양한 범위가 있는데 뭐 인공지능 부분에서도 특히나 그 인지과학 분야에서 이미 한 30년 전부터 있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용어를 가져다가 이제 가트너에서 2017년부터 이제 보안 영역에 대한 어떤 제품의 일부 영역으로서 SOA라는 단어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이거를 한번 풀어서 읽어보면 이제 Security, Orchestration and Automation Response라는 이제 용어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하나의 주체가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정보를 가공하고 또 이제 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이제 그런 기반에서 어떤 액션들을 통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티넷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SOA 제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포티 아날라이저 쪽에서 모듈로서 올라온 SOC 모듈로서 올라온 그 SOA라는 이제 기능이 있고요. 현재 베타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포티넷 제품뿐만 아니라 그 서드 파티 제품들 다양한 기타 제품들과의 연동을 지원하는 그들과의 연동을 통해서 자동화를 구현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포티소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유즈 케이스는 이제 그 포티소아 쪽 부분이고요. 저희 포티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설명을 들으셨으면 아마 짐작이 가시겠지만 결국 이런 소아 제품의 가장 핵심 기능 중에 또 첫 번째는 이제 연동성입니다. 지금 장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세부적인 기능은 오늘 유즈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설명드리지 않고 중요한 기능만 설명드리고 바로 유즈 케이스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미 많은 상용 제품들에 대한 연동을 위한 어떤 커넥터가 개발되어 이미 모듈로서 들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포티소아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연동을 고민할 필요는 없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듈에서 제공하는 액션들만 골라서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EPP 쪽하고의 어떤 연동을 했다라고 하면 뭐 차단하는 블랙리스트 해쉬를 뭐 넣어라라는 액션을 선택해서 쓴다든지 또는 현재 격리되고 있는 EPP에서 파일 격리 리스트를 불러온다든지 또는 뭐 심 쪽하고 연동을 하게 되면 이제 심에서 발생하는 인시던트의 상태가 어떤지를 불러와라 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한 3천여 가지 이상 제공을 이미 하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우리의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앞서 이제 쭉 설명을 아마 들으셨겠지만 포티 AI나 포티 EDR이나 이런 쪽에 있는 인공지능 기능은 어떤 뭔가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이었다라고 하고 뭐 심 쪽에 있는 인공지능도 어떤 거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하는 측면의 인공지능이었다라고 한다면 포티소아 쪽에서 나오는 인공지능의 개념은 우리가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를 이제 그 자동화시켜서 이제 솔루션을 통해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뭐 사람이 관리만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동작하면서 결국 이제 보안 관제 조직의 업무 로드를 줄여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이름만 들어보셨거나 또는 이제 개념은 알고 계시지만 제품을 실제로 보지는 못하신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트너에서 한 2017년 정도부터 이제 뭐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뭐 일부 기업들이 뭐 많은 마케팅 활동을 펼쳤지만 사실 실무적으로 이제 데모나 이런 어떤 측면의 기회는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아마 얘기가 들리는 분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쭉 드리면 저희 이제 한번 장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포티소아가 이제 중간에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포티심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제 포티소아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심이나 혹은 기타 서드파티 제품들로부터 수집을 해서 가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가공된 정보를 토대로 악성이냐 뭐 정상이냐 또는 이거는 어디 시스템에 넘겨라 이런 액션들을 할 때 결국 이제 외부의 다른 제품들과 연동을 또 할 텐데요. 결국 이제 처음에는 결국은 소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 소스 데이터들을 이제 아무래도 얘는 자동화 액션 쪽에 포커싱이 맞춰진 제품이다 보니까 심처럼 빅데이터를 장기간 보관하는 컨셉은 아니고 그렇다 보니 심에서
일부 먼저 수집을 하고 또는 기타 제품들이 먼저 룰로써 가공해서 자동화에 필요한 로그 데이터들만 SOA로 넘겨주는 형태입니다. 저기 이제 중간쯤에 얼럿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로그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 이 로그를 SOA가 받아들였을 때 우측을 이제 따라가 보시면 인리치먼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그를 수집해서 저장을 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분석이 필요한 이벤트나 혹은 이제 뭔가 인리치먼트가 필요한 이벤트들을 끄집어내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다 쿼리를 날리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 데이터를 가져다가 붙이는 행위를 합니다. 보통 데이터 보강, 데이터 인리치먼트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저 인텔리전스라는 대상은 주로 뭐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바이러스 토탈이라든지 뭐 어노말리 익스트림 같은 스릿 인텔리전스를 보유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망의 어떤 AD 서버가 될 수도 있겠죠. 로그가 발생했는데 그 소스 IP를 이제 AD 쪽에다가 쿼리를 날려서 그 IP 사용자가 뭐 누구인지, 인적 정보가 어디인지, 부서는 어딘지, 이 사람의 담당 역할은 뭔지, 이런 정보를 갖다가 로그 한 줄에 붙여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제돼서 보강된 결과값을 우측 상단에 이제 아날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분석가가 보고 판단을 하겠죠. 기존에는 사람이 제품 하나마다 다 들어가서 데이터를 정제된 거를 판단해서 붙여서 리포트를 써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집하고 정제되고 보강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가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판단했을 때 정상적인 것이다, 비정상적인 것이다, 또는 뭐 이제 뭐 자동화에서 끝났다, 이런 프로세스를 내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완숙도가 올라가서 차단까지 요런 경우에는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것마저도 이제 포티소아에서 제공해주는 커넥터를 통해 뭐 방화벽이라든가 EPP라든가 하는 쪽에서 차단룰까지 자동으로 날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제는 우리 조직에서 굳이 뭐 신경 쓰지 않고 표준 업무로서 자동화를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것을 하나의 어떤 조직 모범 사례로서 정의하고 플레이북으로 만들어서 이제 관리만 하는 형태로 넘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와닿으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유즈 케이스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침해 지표를 분석을 할 때 이제 사람이 하는 경우와 포티소아가 하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럿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얼럿은 화이트리스트도 아니고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약간 서스피시어스한, 의심스러운, 뭐 그레이리스트한 이런 얼럿입니다. 그럼 결국 그거는 우리 망의 다른 보안 장비에서는 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또는 외부의 인텔리전스는 이 IP나 이 도메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기존에는 사람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뭐 포티소아 같은 자동화 솔루션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포티소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다 자동화를 하는 개념.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얼럿이 처음에 발생하고 사람이 이제 그것을 인지해서 이제 위협에 대한 어떤, 이걸 당장 조치해야 되는지 뭐 나중에 몰아서 조치해도 되는 이런 어떤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 분석이 필요한 IP라든가 뭐 블랙리스트 해시라든지 도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침해 지표를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갖다가 뭐 내부의 평판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에 외부 인텔리전스에 다 이제 수동으로 손으로 검색을 하셔서 뭐 이제 결과값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오로케이션 위치 정보가 없는 경우에 또 그쪽에다가도 쿼리를 날려서 보시고, 또 이제 거기 제공해주는 네트워크 업체가 어딘지 그런 정보도 후이즈 정보로 또 룩업을 하시고, 또 이제 내부에 기타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쪽에도 다 쿼리를 날려보시고, 심에도 또 쿼리 막 날려보시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이벤트가 악성인 것 같아, 차단하자, 업무상 필요가 없어 라고 하셨을 때 차단까지 넣었는데, 이게 정말 숙련된 어떤 분석가들은 뭐 1분에서 2분, 3분, 5분 내지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초보자 같은 경우, 이제 막 입사하신 주니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뭐 엄청 오래 걸려서 1시간 가까이 걸리실 수도 있겠죠. 또한 이런 이벤트들을 사람이 처리하게 될 때는 한 건에 대해서 한 명씩 붙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포티소아는 컴퓨터이고 이미 플레이북이 만들어져 있고 조치 프로세스가 자동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컴퓨팅 파워만큼 병렬 처리, 큐 처리를 동시에 진행을 하겠죠. 당연히 사람보다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건만 비교해도 빠른데, 이벤트는 조직에서 당연히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굳이 소요 시간을 비교해 보면 한 건만 비교했을 때 최대한 98% 효율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제품 화면인데요. 그렇다면 플레이북이 뭐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하면 돼? 라고 봤을 때 이 화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트리거 조건을 하나 주고요. 예를 들어서
포티소아의 로그가 수집이 됐고 그 로그에서 인디케이터가 추출돼서 인디케이터가 이제 포티소아에 기록이 됐다. 그때 동작시키겠다라는 플레이북입니다. 이제 인디케이터가 추출이 돼서 저장이 됐을 때 이 플레이북이 시작을 하는데 보시면 분기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뉘어져서 이제 뭐 바이러스 토탈부터 해서 기타 외부 인텔리전스 쪽에 쿼리를 날려서 결과값을 받아서 취합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초록색 아이콘으로 된 분기를 둡니다. 어떤 임계치 기준으로 우리는 5점 뭐 악성 코드 를 우리 조직에서 판단을 할 때 바이러스 토탈 점수가 5점 이상이면 우리는 악성으로 하겠다. 이런 내부 어떤 업무 프로세스에 규정되어 있는 값을 반영을 하셔서 이제 악성인 경우, 아닌 경우, 평판이 없는 경우 이런 3가지 케이스 정도로 나눠서 이제 또 분기가 나뉘어지고요. 이제 악성인 경우에는 차단까지 자동화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세스로 가는데 그때 저쪽에 보시면 이제 승인 및 차단 프로세스까지 조직에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일부 우리 고객 중에서는 차단 정책은 민감하기 때문에 자동화를 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셨을 때 관리자한테 알람만 주고 승인만 요청해서 관리자에 의해 차단하는 프로세스로 짜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포티게이트 저희 쪽에 이제 NG 파이어월 쪽에 웹 필터하고 지금 연동된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도메인이 분석돼서 악성으로 분류가 됐을 때 저쪽에 이제 URL 필터 차단 목록으로서 업데이트가 되는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즈 케이스 2번에 대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입니다. 그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우측에 그 차트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 이제 뭐 장비는 우리가 NG 파이어월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뭐 이상행위를 탐지해주는 유형의 네트워크 장비가 될 수도 있겠고요. 기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자리에는. 그래서 이제 방화벽에서 이상징후 로그가 발생을 했는데 차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로그에 대해서 사람이 분석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됐고 이것을 심과 우리는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심의 로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심에서는 이제 인시던트가 발생을 하고 이 인시던트를 소아 쪽에 넘겨주면서 동시에 소아에서는 로그를 받자마자 자동으로 분석 대상 정보, 침해 지표, IP나 도메인들을 추출을 합니다. 추출된 데이터에 대해서 외부 평판 정보의 쿼리를 수행해서 결과값들을 더 보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악성인 경우, 아닌 경우를 나눠서 이제 차단하는 프로세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사례를 보시면서 이제 좀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이제 뭐 차단되지 않았으나 의심스러운 트래픽을 기존에 사람이 분석하고 있는 부분을 자동화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업무 환경에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관점으로 봐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존에 사람이 뭔가 이벤트가 떴을 때 일일이 제품마다 다 들어가서 조회를 해서 보고서 형태로 다 갖다 붙였는데 이것을 자동화할 때 우리 제품들까지도 연동이 될까 하는 또 측면 궁금증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성 트래픽에 대해서 차단을 할 때 뭐 어떤 절차로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화면을 같이 쭉 보시면요. 아마 좀 자세히 보시면은 보이실 텐데 이제 지금 방화벽 쪽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한 어떤 로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우측에 보시면 샌드박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차단은 되지 않았는데 이 커넥션에서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파일조차도 악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 차단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기준에 화이트리스트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는 시켜주되 서비스 가용성 때문에 통과는 시켜주되 샌드박스에서 한번 보자. 그리고 샌드박스에서 분석이 끝나서 만약에 악성이라고 나오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데이터부터는 차단을 하자. 이런 컨셉입니다. 대부분 이런 컨셉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이제 보시면은 샌드박스로 넘겨졌지만 이미 파일은 들어온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약 3분 뒤에 뭐 이게 악성 코드였는지 이제 뭐 그 해당 PC에서 과도한 DNS 쿼리와 다수의 어떤 커넥션 실패 로그가 심 쪽에서 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을 기존의 우리 분석가들, 우리 조직 내 내가 분석가라면 또는 이제 어떤 부하 직원들이 분석가라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었지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분석 절차는 제가 이제 장표에 적어놓은 것과 대동소이하실 거예요. 뭐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그것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번외로 치고 수동 절차의 경우에 이제 로그를 인지하고 유형을 분석하고 추출해서 외부 평판 정보, 지오로케이션 호이즈 이런 정보를 다 이제 돌려보시고 타 보안 장비의 이벤트까지도 살펴보신 다음에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자동화를 어떻게 하는지 또 살펴보면 이제 포티심에서 저런 어떤 인시던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포티심에서 한번 내역을 살펴본 건데 실제로
또 그 DGA 알고리즘 형태가 약간은 의심되는, 이렇게 앞자리만 좀 틀리고 어떤 계속 IP는 같은 쪽으로다가 DNS 쿼리를 날리는 형태가 됐고요. 요거는 제가 살펴본 결과 이제 어떤 멀버타이징 캠페인 쪽에서 사용하는 IP에서 발생하는 도메인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쪽 이제 포티심에서 발생시키는 인시던트는 파일 다운로드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5분 내에 해당 소스 IP에서 어떤 뭐 이상한 다수 DNS 쿼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사고로 의심스러운 이벤트로 판단하겠다라고 이제 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시던트가 발생돼서 포티심에서 포티소아로 인시던트가 전달이 되면 소아가 로그를 수집하고 거기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플레이북을 통해서 이제 그 로그를 파싱해서 IP나 도메인 정보를 추출해서 인디케이터로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함과 동시에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플레이북이 동작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 이니치먼트 플레이북입니다. 도메인을 추출했고 그 도메인이 포티소와 DB에 기록이 되는 순간 이 플레이북이 동작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 인디케이터가 아무런 평판이 없이 저장만 됐다가 이 플레이북이 바로 한 3, 4초 내에 돌면서 이제 평판이 서스피시어스로 분류됐고 바이러스 토탈 점수가 디스크립션에 업데이트됐고 후이즈 정보나 구글맵 API 분석 결과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사실은 이 컴퓨터를 통해서 포티소아를 통해서 자동화돼서 이 과정이 진짜 한 3초 혹은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처리가 됐지만 이 과정을 사람이 하게 되면은 뭐 좀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플레이북이 또 두 가지가 도는 유형인데 이제 파일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파일의 다운로드에 대한 URL에 대해서 외부 평판을 조회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샌드박스로 넘어간 것을 기억하시죠? 그럼 그 샌드박스에 대해서 URL을 제출해서 샌드박스에서 분석한 어떤 결과치를 또 땡겨옵니다. 그러다 보면 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URL이 또 처음에는 아무런 값이 없다가 이 두 가지 플레이북이 돌면서 카테고리가 멀리셔스로 분류가 되고 해당 바이러스 평판 점수가 붙었죠. 지금 결과값을 보시면 바이러스 토탈 점수는 0점입니다. 즉 이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악성 코드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토탈 쪽에서는 인지를 못하는 기능이지만 기존의 우리 샌드박스와 자동화 협업 커넥터를 통한 어떤 연동을 구현해놔서 샌드박스의 분석 결과를 룩업해서 땡겨왔을 때 이거는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티소아에서는 최종적으로 앞에 그 플레이북들을 통해 이제 결과를 이제 취합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얼럿의 위협도가 이제 심에서 넘겨준 그대로 넘어옵니다. 심에서 만약에 미디움 정도 수준으로 넘겨줬다라고 하면은 미디움으로 기록이 됐다가 이제 앞에 플레이북이 동작하면서 이것은 악성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 위협 등급을 보시다시피 이제 노란색에서 빨간색 크리티컬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얼럿의 위협도를 자동으로 향상했다라는 이력까지도 관리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인디케이터 정보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사람이 보는 거죠. 분석가 입장에서 봤을 때 딱 보니까 외부 평판 점수만으로는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 확신하기가 조금 힘들다. 보통 이제 DGA 도메인이나 이런 걸 룩업을 해보셔도 사실은 평판이 좀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분석가 입장에서 다시 좀 더 체크를 해보면 샌드박스 점수가 높고 일단은 대상 사이트는 우리 업무상 쓰는 사이트가 아니고 도메인이 DGA 공격 방식이 의심되는 어떤 쿼리들, DNS 쿼리들이 발생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매우 높은 확률로 위협이다. 차단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차단 프로세스로 넘어가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자동화를 시키는 거죠. 그때 이제 앞에 케이스 1은 자동 차단입니다. 바로 앞에 플레이북의 꼬리 형태로 저렇게 추가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포티 게이트 쪽에 사용하는 커넥터가 설정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포티 게이트의 커넥터를 통해서 액션으로서 해당 이제 뭐 객체를 차단해라라는 형태로 마무리를 짓는 형태고 그 사이에 이제 관리자의 승인을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넣어서 승인 이후에 차단하는 방식을 또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 포티스와 대시보드 내에서 팝업 형태로 또는 얼러트 형태로 이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약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수많은 데이터, 다양한 환경 속에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자동화하기 위한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 조직이 처리하기 힘든 수준의 대량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기계의 정확성과 속도를 통해 처리해서 보안 영역에서 위협을 좀 미티게이션 낮추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데이터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보안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직의 보안 데이터를 어느 영역까지 활용할 수 있냐. 아까처럼 그 뭐 분석을 해주는 AI라든지 뭐 EDR이라든지 그런 유형의 시스템에 넣어줄 만한 데이터가 있겠느냐, 또는 지금처럼 스와처럼 자동화를 할 수 있을 때 사용할 만한 데이터가 있냐,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통합된 통합 이후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심이나 로그 수집 서버만으로 수집을 해놓으면 거기서 다가 아니죠. 이제 그 활용도를 어떻게 또 끌어올릴 것이냐. 항상 이제 심을 이제 기존에 운영해 보신 고객들 아시겠지만 시나리오에 대한 고민을 하듯이 인공지능을 쓰시더라도 결국은 뭐 만능 이제 대체제가 아닌 이상 인공지능과 사람이 적당한 어떤 비율을 가지고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또 이제 그런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